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8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요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공급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PF 대책이다. 실질적으로 진짜 당장 공급에 도움되는 거 없고 건설사들 거 사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PF도 6개월 내 정리하겠다고 하더니 그것도 더 늘렸죠. 그런 것처럼 PF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항암제 먹으면 나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수술해가지고 도려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문제는 건설사들을 위한 정책을 하느라고 전세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위험하다 이게 아니에요. 전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졌다. 특히 빌라 포비아를 없애기 위해서 정책을 냈는데 빌라 포비아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버렸다.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빌라를 삽니다. 11만 가구 플러스 알파. 그래서 무제한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매입하도록 하기로 했다. 그럼 정부가 사주니까 이거 되게 안전하겠네? LH가 돈이 많아요? LH 적자 어마어마합니다. 말이야 무제한 매입인데 이거 전월세가 들어와줘야 무제한 매입이 가능한 거지. LH가 갭투기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저런 식으로 빌라 사줄 때 빌라 같은 경우는 감정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웃돈 주고 사준다고 그러죠. 건설사들 지어놓은 빌라들, 안 팔리는 것들, 이런 것들 사주겠다는 거고, 너네가 지으면 사주겠다라는 건데, 공급 정상화는 무슨 공급 정상화예요. 빌라 앞 나만 도는 거 안 보이나. 그리고 문제는 LH에서 저게 다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LH가 11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집중 공급한다 했는데 LH가 무제한 매입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실제는 뭐예요? LH가 다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금이 없어서. 간단하게 지금 한번 볼까요? LH 2028년에 부채가 236조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부채 비율이 뭐 점진적으로 뭐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요게 부채 비율이 하락한다고 전망하는데 말이 돼요 저게? 그냥 그거는 부동산 시가 올려가지고 비율을 낮추는 거다. 계속 올라간다. 요런 게 뒷받침돼서 그렇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부채가 저렇게 많이 늘어나고 LH는 적자가 심각하다. LH가 왜 평가가 되게 낮게 나오는데, 기업 등급 평가가. 그러니까 LH 직원들은 어떻게 따지면 개빡쳐요. 속된 말로. 왜냐면은 등급이 낮게 나오니까 성과급을 못 받아. 근데 이 LH 문제는 LH가 문제인 게 아니라 정부가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저런 것들 다 LH 보고 떠안도록 만드는 건데, 물론 LH 문제도 많죠. 그러니까 성과급 안 나오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편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저기 여러 가지 부패해가지고 뒷돈 받아먹고 한다. 그런 식으로 지들이 합리화해가지고 하겠죠. 물론 쓰레기 짓거리인 거고. 근데 저런 식으로 빌라 많이 짓도록 만들어 줘놓고서 LH가 얼마나 매입할 수 있냐. LH가 매입하도록 둘까요? 혈세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LH가 매입할 것처럼 짓도록 만들어 놓고서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다? 주택수 제외해줘서 무주택 또는 1주택 같은 다주택자 양성. 그러니까 많이 짓도록 만들어서 LH가 매입해준다라고 해놓고서 딱 보면은 지금 청약대 뭐 무주택자 인정해주고 7억 빌라예요. 이게 5억인 게 그 공시가격 5억입니다. 그렇게 짓도록 만들어 놓고서 무주택 또는 1주택자들이 빌라 사도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떠넘기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요, 박상욱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1주택자가 B아파트 구입하도록 할 것. 1주택자가 B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야 된다. 진짜 말문이 막히죠. 공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1주택자는 이미 주거 안정이 되어 있죠. 다주택자들도 주거 안정이 되어 있죠. 진짜 주거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은 무주택자죠. 근데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없다. 1주택자들이 더 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주택자들이 분양을 더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주택자들을 위한 정책들만 내고 있다. 그래놓고 어떻게 안정을 시킬 수가 있겠냐. 주거 안정을. 그래놓고서 무주택자들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1주택자들에게는 너네 빌라 더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게, 세금 덜 걷고 여러 가지 혜택 줄게. 무주택자들은 니들이 과소비해가지고 전세 비싸게 사는 거다. 니들이 덜렁덜렁 계약해가지고 전세 사기 당하는 거다. 이러고 있고.
이런 대단하신 분이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1주택자, 다주택자들이 빌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근데 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뭘로 사겠어요? 다 갭투기로 사겠지. 빌라에 없다시피 소액 갭투기나 아니면 무갭 투기가 많은데, 그러면은 지금 빌라를 공공에서 해야 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때 전세 사기 바지 사장들처럼 빌라 사라고 지금 그렇게 사도 무주택자를 인정해주겠다 라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다. 전세 사기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다라는 정책인 거예요. 88 부동산 대책은 빌라 포비아를 없애려는 정책이 아니라 빌라 포비아를 심화하고 전세 사기를 늘려서 아파트 전세 가격을 더 올리려고 하는 정책이다. 딱 그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왜? LH는 지금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고 그랬죠? 적자가 굉장히 심해서 200% 넘어가면 위험기업이에요. 그러면은 LH 적자 나가지고 문제 생기고, 가뜩이나 허구도 지금 문제 생기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를 문제가 생기면은 세금으로 메꿔야 될 텐데, 그 세금은 어디서 나서?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이미 목표치의 80%를 넘어섰다. 그리고 세수, 국세뿐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계속 펑크가 나서 비상 걸리고 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세수 손실은 굉장히 많은데 집행 못한 것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부가세 인상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요게 인상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떠보고 있는데 여론이 워낙 안 좋다. 또 부가세 인상하면 물가도 자극되고. 그래서 이번에 GDP를 아예 개편해가지고 20년 기준으로 해서 GDP 대비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다 낮춰놨는데 GDP 대비 국가부채가 50%가 또 넘어갔습니다. 플러스로 한은 마통 지금 105조를 썼습니다. 이거 작년에 한은에서 안 해준다고 하더니 작년보다 더해요. 같은 기간 대비로. 돈이 어딨어요? 투자 감소해가지고 돈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낙수 효과가 될 줄 알았는데 의리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낙수 효과는 무슨 낙수 효과, 의리게임 해가지고 위에서 다 쳐먹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똑같은데. 그래 놓고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 올라가잖아요? 그럼 전세 올린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88 부동산 대책으로 빌라 포비아를 없애겠다 라고 해놓고서 빌라 전세 사기를 더욱 장려하는 정책이 됐죠? 그럼 빌라 포비아가 강화되죠? 아파트 전세가 올라가죠? 아파트 전세가 올라가서 문제 생기면은 문재인 정부 임대차법 핑계 되겠죠. 지금도 막 계속 임대차법 4년치 계속 나온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갱신권 소집 물량은 상반기보다 적다. 분석해봤더니. 그러니까 분석도 안 해보고 그냥 8월 되면은 전세가 올라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부추기느라 바쁜데, 그러다가 2022년 8월에 어떻게 됐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빌라 전세 부추겨서 빌라 문제 생기죠? 아파트 전세는 들어가도 돼요? 아니, 아파트 전세도 다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세 올려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지금 가장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건설사 PF 문제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빌라 시장 문제는 LH가 어느 정도 매입하고서 부추겨서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무갭투기, 전세 사기 같은 시장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전세 올라가죠? 아파트 전세 올라가면은 지금 전세 놓고서 대출까지 받아야지 입주가 가능해요. 자금 도저히 안 나오죠. 그러면 전세가를 높이면 자금 내고 입주하기 쉬워지죠. 그럼 PF 시장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되겠죠. 그걸 노리고 지금 이런 형식으로 해서 PF 연기를 한 거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 분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가 그 시장을 만들려면. 나중에 미입주가 되더라도 혹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입주가 되더라도 일단 분양부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미분양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 시장 계속 뜬다,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2주 동안에 상승폭 감소하고 있는 거 알아요? 언론에서 이야기 안 하죠. 한 주면 잠깐일 수 있겠지만 2주 연속으로 이렇게 된다 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 수급지수 떨어졌죠. 이거 왜 이야기 안 해요? 얼마 전에 심지어는 평소 때 심리 이야기할 때 매매 수급지수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매매 수급지수 떨어지니까 무슨 이야기 했어요? 부동산 114에서 설문조사 결과 상승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심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보세요. 지금 서울 지금 심리도 꺾이고 있고 상승폭도 꺾이고 있다. 이미 지금 정책 대출로 풀어서 처먹을 대로 처먹어가지고 여기까지 처먹어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거다. 근데 매매 시장만 이래요? 전세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시장도 보면 KB도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원은 그 전부터 떨어지고 있었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보면은 여기도 보면 전세가 상승폭 줄고 있어요. 변동률이에요 이거. 이런 것들 기사화해요?
떨어지다가 조금만 올라가면 그거 엄청나게 기사화하더니 지금 2주째 상승폭이 꺾이고 있는데 이런 거는 기사 안 하고 맨날 서울 신고가 찍었다, 서울 전세가 폭등한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잖아요. 매비가든 전세가든 지금 몇 주째 지금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저런 것들은 이야기 안 하고서 올라갈 때는 지표 들이대고 떨어질 때는 슬그머니 지표 이야기 안 하고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만 하고. 근데 지금 이미 꺾이기 시작했죠. 상승폭이 꺾인 다음에 다시 찌는 경우가 많나요? 특단의 대책이 나오는 경우나 그렇게 되는 거죠.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게 있나요? 정책 대출도 지금 금리 올리고 있는데 정책 대출로 억지로 먹여 살리는 거에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사 메인에 속지 말고 진짜 흐름을 한번 봐봐라. 미국발 경제위기 이미 터지고 있고 그 전부터 상승폭 줄어들고 있고 그 전부터 지금 대출 축소하려는 기조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